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또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자, 오늘은 이제 사주 상담하고 아주 그 젊은 친구인데 본인이 상담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이제 좀 걱정이 된다 그러는데 나이가 지금 26이에요. 제가 이제 조금 이 사주를 풀면서도 부담이 없는 게 보통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30대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20대 중반인데 제 마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말 공부한다는 식으로 한번 부담 없이 이제 들으시면서 어머님도 마찬가지시고 아드님도 마찬가지시고 이거를 들으시면서 아직 젊으니까 정말 상담하시려고 마음먹은 거 잘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고 내가 혹은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지 큰 그림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성씨, 희성이죠? 가시요, 가시. 가민우 씨인데, 가민우. 지금 26살. 정말 좋을 때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요. 본인이 이게 이제 도화가 하나 있고, 역마가 하나, 그 다음에 화계가 이렇게 두 개인데, 요걸로 봐서는, 자, 민우 씨가 어떤 예체능적인 감수성, 예술성이라든가, 뭐, 체력적인 것, 어떤, 그러니까 그런 운동선수로 나가는 건 좀 힘들면 예체능적인 감수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주의 특징이 이 병화일간인데 똑같은 병화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근데 이 병화는요, 하나가 있을 때 빛이 잘 난다는 거, 하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태양은 유일신이잖아, 유일신. 태양은 유일신인데, 태양이 두 개 있는 경우 봤어요? 그건 없잖아요. 그 유일신이야. 하나가 있을 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화가 두 개 있다. 이때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왜? 서로 잘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수가 있거든. 네. 근데 여기에 또 세 개가 돼요. 이건 어두워지는 거,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병화 옆에 괴수가 있을 때도 어두워진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니까 햇빛이 가려지죠. 자, 이제 병화가 세 개 있을 때는 귀신 같은 머리예요. 귀신 같은. 더욱더 빛이 난다. 더욱더 빛이 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본인이 이제 사실 귀신 같은 머리죠. 아주 머리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주에서 흐름을 보시면요. 우선 급한 거, 지금 이제 직장 문제거든. 직장 전변이 심하다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직장 전변이 심하다. 왜냐면, 자, 여기서 직장은 이제 물을 얘기하는 거, 물이 하나, 두 개 있죠. 근데 문제는 신자진 이렇게 해서 또 물을 또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것 같은, 네 개보다 훨씬 더 강한 기운이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삼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이면 물의 힘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이 엄청 강해지죠. 예. 이 관이 이렇게 강해지면 특히 이제 건강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 관이 강해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칠살이라고 해서 나를 친다는 거예요. 나를 친다는 기운. 그 관이라는 건 적당히 있어서 나를 제어해주면 내가 즉 사람 된다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억제하는 힘이 없으면 개망난이 되는데 내가 주위에서 나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힘이 있으면요, 그게 나를 사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만들어준 결과가 우리가 명예잖아. 그래서 이 관을 명예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으면은요, 그게 남자한테 명예도 되고 직장도 되고 자식도 되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많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 사주에서 원리는 중화된 개념, 즉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거, 적당한 게 좋다는 거예요. 이 관이 이렇게 많으면 나를 우위축시킬 수 있고, 또 쉽게 설명하면 직장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군데 꾸준하게 내가 다닐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직업전변이 심하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특징이. 그 어머님이 전화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 얘 나갔다 어디 1년 이상을 못 다닌다는 거예요. 네. 1년 이상 못 다니죠. 이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 머리가 좋고, 이 사람이 적극적이야. 적극적이고, 이 쾌활하기 때문에 잘 안 맞으면 그걸 견디질 못해. 금방 나와버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요것이, 자, 화 입장에서 이 금이 편재거든, 편재. 편재라는 건 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이것이 변신한다는 거예요, 변신. 변절됐어, 변절됐어. 이게 원래 금인데, 나와 속마음이 통해지는 자와 지를 만났을 때 이게 신금이 물로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변절한 애인, 변절한 여자가 몇 명이서 기다려요? 남자가 하나, 둘, 셋. 변절한 애인을 기다리는 세 남자라고 써놨어요, 지금. 오늘 강의하는 사주의 제목을 변절한 애인을 기다리는 세 남자. 이 여자는 변절했기 때문에 돌아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자, 민우 씨는 이게 주인공인데 내 옆에 친구가 이렇게 있죠. 자, 나와 같은 기운이 있다는 건 연적이라는 거예요, 연적. 즉, 사랑의 대상을 서로 쟁취하려고 싸운다는 거야. 요 여자를 놔두고, 나와 옆에 있는 친구 이렇게 해서 요걸 이 질투심이라든가 이 어떤 싸움이란 삼각관계.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여기 이제 애는 없어졌어요. 변절돼가지고 바뀌어버렸으니까. 변절돼서 뭘로 바뀌었냐? 이제 관으로 바뀌어버린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주에 여자가 지금 없어. 그런데 여자가 없으면 결혼을 못 하느냐? 이제 그건 아니야. 결혼을 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여자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인품, 그 다음에 어떤 자라는 환경,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와 똑같은 남자가 이렇게 세 명이 같이 항상 어떤 한 여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삼각관계로 인해서 애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여자를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궁합을 잘 보시고 여자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어머니 밑에서 잘 자랐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이 여자처럼 변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돈도 상당히 모으기가 어렵죠. 돈 자체가 지금 변절돼 버렸으니까. 아버지하고 인연도 없고, 이게 지금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어요. 아버지로 계신 이분은 지금 아버지는 선비야, 선비. 그래서 아마 이 선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존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죠. 사람은 존데, 네, 잘못하면은 귀가 얇아서 이용당한다는 거야. 이런 사주, 이런 16획이 있으면. 아마 아버님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이라고 이제 주위에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요즘 같이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다 보면요. 너무 힘들게 사람들. 이렇게 선하게 사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인연이 약하다고 보고 배우자 인연도 약하고 돈을 만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정말 이게 갈등이 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이 이렇게 여러 개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만둬도 또 갈 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천만에 천만. 그렇게 된 건. 이렇게 직장이 많아서 자주 옮긴다는 거는 좋을 리가 없다는 거야. 어느 한 직장에 가서 꾸준히 다녀야지 뭔가 나한테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관이 많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잖아. 그러니까 직장 개념도 안 좋고 자식에 대한 인연도 좀 약하고 배우자 인연도 약하고 아버지하고 인연이 약하고 그럼 어머니를 볼까요? 나를 생해주는 지금 여기 목이 없죠. 그게 인성인데 지금 목도 없어요. 사주에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 인연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수성가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자, 민우 씨는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제 어떤 직장을 구하는데, 특히 참, 이 직장에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살이라고, 살. 우리가 이제 흔하게 듣는 말이 역마살 같은 건 잘 들어보셨죠? 아유, 역마살 있어갖고 저렇게 진득하게 앉아있질 못하고 그냥 맨날 저렇게 애가 왔다리 이게 뭐가 이렇게 안정감이 없다. 이렇게 막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죠? 역마살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저기 막 움직인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백호살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백호살이라는 건 흰 호랑이에서 나오는 문제, 즉, 피를 본다는 거야. 백호살이 있으면 반드시 핏빛을 보고야 만다는 살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요. 피를 보잖아, 교통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건강 문제로 인해서 또 수술받아야 될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관제구설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겨요. 근데 특히 요게 주인공 요 자리,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서 자, 내 주인공을 가지고 있는 요 일주의 이 백호살을 가지고 태어나면요, 생사권을 쥔 직업을 갖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피를 버는데, 이건 피동 개념이야, 피동 개념. 능동 개념이 아니고, 내가 백호살이 있는데 생사권을 가진 직업을 가지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는데, 생사권을 쥔 직업을 갖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지면 내가 쉽게 해서 교통사고 같은 걸 해서 피를 본다는 거야. 혹은 수술로 인해서 피를 본다든지. 예. 내가 그 다음에 이 건강 문제가 또 대두되고, 즉 우주가 나한테 준 달란트를 써먹지 않으면 우주는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 그러니까 우주가 나한테 준 달란트를 쓰면은 나한테 그것이 좋게 작용한다는 거야. 이 백호살. 그래서 생사권을 진 직업이 어느 쪽이냐? 크게 얘기해서 군인, 경찰, 검찰, 뭐 판사, 그 다음에 법무사, 의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양사,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베푼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나보다 좀 힘든 사람들한테 생사권을 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럴 경우는 내가, 요건 좀 불교 용어인데, 전생의 업을 내가 소멸시킨다는 거. 그 직업을 택함으로 인해서. 조금 그래서 이제 이 역학 쪽에 새로운 말이 많이 나와서, 그걸 우리가 이제 직업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그런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업상대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업상대체. 그런 쪽에서 꼭 고르시면 좋아.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이 사주의 흐름이 이제 물상으로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아주 밝게 떠 있죠. 거기다 물이 이렇게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지금 대운이 무술대운이요. 요걸 막을 수 있는 무토,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막아놓은 상태를 보시면 돼. 그러니까 물이 막 출렁출렁 있겠죠. 태양을 받아서. 자, 요 상태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요 물이 이 태산으로 막아서 이 흙에 의해서 출렁거리면서 물이 탁해진다는 거야. 물이 탁해지면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안 모아지고 하는 일도 잘 안 된다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심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댐 주변에 가면은 나무가 항상 심어져 있죠. 그래야 물이 맑아진다는 거야. 근데 그 운이 언제쯤 오냐면 이때쯤 온다고요. 70세, 77대운에 이때 간목이 와. 이게 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안 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 온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려면 내가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 혹은 부동산. 혹은 사람 상대하는, 지금 영업 개념이겠죠. 사람 상대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을 땐 이것이 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 교육에 관계되면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사권을 진 직업, 군, 경, 검찰, 의사,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양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유경사업, 교육사업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정신적으로 사람을 하나의 구제해 주는 거니까. 학원 사업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내가 우주가 나한테 준 달란트니까. 이제 직업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자 민우 씨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하는 모양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쪽으로 한번 직업 개념을 이렇게 잘 살피셔가지고 선택을 잘해서 꾸준하게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전생의 어떤 업을 내가 소멸시키고 내가 인생을 보람차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건 지금 여기 17대운을 지나가는데 지금이 상당히 좋은 운이야.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이 목이 필요해요, 나무가. 그 나무가 늦게 들어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일을 함으로써 즉 나무가 식목할 수 있는, 식목해 놓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7대운에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수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27세에서부터 56세까지 30년 동안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죠. 또 이 금이 들어와도 안 돼. 여기에서는. 금이 너무 많이 들어. 왜냐면 금이 들어오면 또 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하고 금하고 수기운이 강하니까 나한테 필요한 기운은 목기운이에요, 목기운. 이 화기운도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돼. 왜냐면 현재도 지금 이 화가 많기 때문에. 그 목이 왔을 때 좋은데 시기적으로 보면 목이 지금 이때부터 오기 시작했죠. 57세부터. 그러니까 지금 26인데 26, 30, 40, 50 한 30년 후에 오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요게 30년에서 여기까지 30년도 지나야 되는데 그 안에 뭔가 내가 어떤 직업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지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럼 올해 보면 이제 신축년이죠. 그럼 이 금이 또 왔죠. 근데 요게 오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요 신금이 왔을 때 요 빛을 다 가린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우리가 합의된다고 그래요. 요때 여기서 이 빛을 가리기 때문에 안 좋은 운이에요. 올해는. 근데 지지의 축이 오니까 축수를 이렇게 해서 어떤 그냥 요 자체가 형살이라고 해서 관제구설 같은 거 혹은 시비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6월 달이니까 이게 이제 갑오월인데 자, 목은 왔는데 목생화가 돼서 지금 이 불기운으로 전부 다 내려가죠. 그 화가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왜? 화기운이 지금도 강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달에 이 6월 달로 봤을 때 6월도 이렇게 좋은 기운을 안 도르니까 어떤 직장을 구할 때라든가 이런 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주의 이제 흐름은 이 정도 다 보신 거죠? 어느 정도?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하고 아버지 인연이 약하다. 자식하고 배우자 인연도 좀 약하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여기 본인 자리에 26개, 이게 육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나와의 관계들은 식구와 인연이 약하다. 육친 무덕이라고 그래. 육친덕이 없다. 그러니까 자수성 가야 된다. 여자를 신중히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정에 왜 신경 쓰냐면 이 가정을 꾸리는데 요게 요 별표가 이 공망이라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 가정과 인연이 아주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가정을 꾸리는 멤버가 본인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배우자 자리 22액이란 이 숫자도 이렇게 좋은 수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배우자가 지금 사주에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잘 골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이름에도 또 이 배우자 자리가 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가정 꾸려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본인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나는 어차피 혼자니까 내가 알아서 자수성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신경 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공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꾸리는데 애로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회생활 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 그 다음에 연인을 만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이렇게 좀 모든 조건이 안 좋을 때는 그럼 난 모든 걸 포기한다. 그게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내가 냉정히 판단해 보면요, 오히려 선택할 수 있는 게 좁을 수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나한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새옹지마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막연하게 뭘 선택한다든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얼굴만 봐서 이렇게 선택한다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 이 쟤하고 인연이 없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 보면은 자, 여기에서 필요한 이 성씨는 바꿀 수가 없죠. 이 불이 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도 불이 많은데 이 불은 사실 좋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민자 보면 이게 이제 금기운이거든요. 이게 뿌리가. 근데 여기 금기운이 뿌리는 좋은데 실제로 이게 있긴 있어야 돼요. 재니까. 이게 재고 돈이고 배우자고 아버지니까 이게 잘 돌아있긴 한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 기운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간다? 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또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 조절해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배우자 고를 때 조심해야 되고 돈 관리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인연이 약하니까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내가 자수성가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대신 여기 이제 우자는 잘 왔죠? 여기 지금 목이 필요하니까 나무가 목. 그죠? 이렇게 잘 왔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요게 이제 가정 꾸리는데 좀 잘 신경 써야 되고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적으로 항상 내가 나는 자수성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이런 이 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본인이 아주 적극적이고 쾌활하고 낭만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뭘 선택하지 않고 조금 기분에 따라 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리고 이게 또 욱한한 성질이 있거든. 이 불이 이렇게 강하면은. 그런 걸 내가 억제할 수 있는, 이제 이 강의를 듣고요. 그런 걸 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 기본적인 걸 이렇게 욱하는 걸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돼? 뒷수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1살, 2살 나이 먹으면서 내가 뭐든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를 자꾸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은 지금 뭐 26세니까 너무 좋은 나이죠. 뭘 해도 되고 어떤 일이 닥쳐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멘탈이 강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인데 이제부터 잘 조금씩 현실을 잘 쳐다보고 이 죄가 없다는 건 현실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이렇게 추구하지 말고. 그래서 자, 그러니까 가정 문제, 내 주위에 사람이 많지 않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절망하지 말고 내가 자수성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크시면 돼.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좀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그걸 바로 표출하지 말고 내가 억제하는 힘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 개념. 이 관이라는 건 나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심리적으로 나를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힘을 내 스스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이제 안 좋은 기운도 있지만 오히려 이걸 내가 알고 그거를 내가 그쪽으로 내가 흘러가지 않게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내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거를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자, 가민우 씨가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 또 혹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상담을 하시든지 해서 궁금한 걸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날씨가 자꾸 더워지니까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